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진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의 주제는 문서운이 있을 때에만 꼭 문서를 잡아야 하나요? 라는 주제예요. 이제 가끔 전 보러 오시면 제가 문서운이 보이네요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과연 이 문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문서운이 만약에 있다고 안 했으면, 문서운 없는데? 라고 했으면 문서를 잡으면 안 되나? 그러면 뭐 문서운이 있다고 하면 문서를 꼭 잡아야 하나?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선 문서운이라는 거는 계약서 같은데 이름 쓰고 서명하고 사인하고 도장 찍고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작게는 가게 재계약부터 집계약, 차계약, 부동산 분양, 청약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또 사업자를 내거나 아니면 기존 사업자를 법인으로 낸다든지 사업자를 추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 다 문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기본이고, 이제 여기다가 추가로 누가 내 이름으로 잠깐 명의 변경을 한다. 언니가 땅을 사는데 잠깐 내 이름으로 명의 변경을 한다. 아니면 엄마가 있던 집을 내 명의로 돌려준다. 그런 상황도 문서가 들어온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문서운이 없을 때는 무조건 문서를 잡으면 안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유난히 더 문서운이 들어오고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내가 의도치 계속 문서를 바꾸게 된다는 거거든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내가 사업자를 낸다든지, 아니면 나는 사업을 안 하지만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내 이름으로 사업자를 쓴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사업을 하는데 아들 이름으로 쓰거나, 아니면 아들 이름으로 청약도 하고 어디 경매도 받고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왜 문서운이 없을 때는 잡지 말라고 하냐면, 이걸 문서를 잡음으로써 골치가 아플 수 있어요. 매매가 안 되든 임대가 안 나가든. 최근에 있었던 제가 상담의 일례를 들자면, 어디 문서운이 들어온다. 근데 내가 볼 때 이 문서를 잡으면 땅의 경계나 측량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 나는 100평이 내 땅인 줄 알고 샀는데 사고 보니 갑자기 옆집에서 네 땅 중에 20평은 내 땅이다 이런 분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올해 문서를 잡았는데 지금 그런 분쟁 중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문서를 잡기 전에 봤으면 더 좋았을 뻔한 거고, 또 다른 거 하나 또 예를 들자면, 땅을 사서 이제 건물을 지려고 하는데, 이 땅은 어떻냐라고 해서 제가, 이 땅을 사면 나중에 여기 건물 짓다가 상수도든 하수도든 물 때문에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기겠다. 그래서 내가 볼 땐 되도록 안 샀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다면 안 사야죠 라고 딱 결정을 내리셨거든요. 그래서 문서운이 있을 때에도 이 문서랑 이 문서랑 뭐가 더 좋아요 라고 비교를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문서운이 없다면 그런 거 살 때 더더욱 신중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요즘 전세 사기나 이런 것도 워낙 많고, 아니면 부동산 사기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내가 사거나 계약을 하거나, 그리고 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문서운이 없거나 사업운이 없는데 사업자를 냈다. 그러면 뭔가 그런 운이 나한테 돌아올 때까지 내가 몇 년이 될지 몇 달이 될지 모르지만 한참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까지 유지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러면 우리가 볼 땐 차라리 좀 쉬었다가 운이 들어올 때 해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문서운이 있을 때 잡으시는 게 내가 좀 고생을 덜 하는 방법이고, 좀 수월하게 문서를 잡으려면 그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문서운이 있을 때는 꼭 들어오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매매도 될 수 있고 임대도 될 수 있고 내가 매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서 이동 변동 운이 없는데 팔려고 하면, 내일 모레 도장 찍죠 해놓고도 갑자기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저희 집 아저씨가 좀 고민해 본다고 해서요, 이런 식으로 또 미뤄질 수도 있고, 자꾸 보러 놓는데 연결이 안 되거나, 깎아달라고 해서 깎아줬더니 더 깎아달라고 해서 또 거래가 안 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워낙 좀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걸 여러모로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문서운이 없다고 하더라도 문서를 잡을 수는 있으나, 내가 그만큼 문서를 잡든지 내보내든지 하는 과정이 좀 힘들 수 있고, 그 후에도 내가 좀 사놓고 머리가 아프거나 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라는 게 나한테, 어떤 분은 승진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시험 봐서 승진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무슨 증 같은 걸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사실 문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보험 계약 이런 거는 사실 문서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일단 나한테 재산으로 칠 만한 무언가가 들어오거나 나의 명예나 뭐 이런 데로 좀 뭐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문서를 좀 잡을 수 있겠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란 얘기죠. 그리고 항상 집터든 뭐든 잡으실 때는 꼭 이렇게 보고 이런 데 가서 한 번씩 물어보세요. 어디가 더 좋은지. 물론 저희가 100%는 아니어도 그래도 일단 돌다리 한번 두드려보고 가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제 언제 내 집 장만하나, 문서 장만하나, 뭐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고, 이제 아무래도 꿈이죠. 사실 내 집 장만은. 그래서 그렇다 보니 더 고민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요즘에 이제 청약이나 뭐 이런 것도 꿈꾸시는 분들이 많아서 생각이 있으시면 문서운이 있다고 할 때 열심히 해보세요. 그럼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삼재라고 해서 꼭 문서운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삼재를 안 되겠지 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전 3재 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가 됐든 좀 주저하지 말고,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우리가 얘기하면 주저해야죠. 근데 이제 뭐 3재라고 다 나쁜 건 아니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결정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제가 볼 때 충분히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문서라는 거는 되게 어렵기도 하고 신중하기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운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면 아마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문서 같은 거 요즘 많이 물어보시고 또 이사, 이동, 변동 이런 거 물어보시고 또 부동산 운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좀 매매하시는 분들, 매입하시는 분들 서로 간에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길래 제가 한번 준비해 봤고요. 문서 매매, 매입 뭐 이런 거 할 때 특히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23, 뭐 33, 50셋, 뭐 40셋, 60셋 이때나 27, 37, 40, 50, 60, 이때는 특히 더 문서운이 더 강하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나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상담 받아보시고 중요한 결정 앞두셨을 때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 채널에 올라가는 모든 내용은 다 수진보살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그리고 이제 다 제가 경험한 바를 얘기하는 거니까 혹시 다른 선생님들의 큰 오해는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에는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좀 더 정답에 가까운 쪽으로 갈 뿐인 거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